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5월 20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5월 20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목들이 보이는데, 일단은 윤석열 관련한 테마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대덕, 원우, 대덕전자, 원우. 그래가지고 대덕전자는 실제 안 움직였지만 대덕이 상한가를 가고 대덕, 원우 우선주들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기업, 이것도 윤석열이 방문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관련되어 있는 테마로 올라오는 거고요. 대동기업은 1분기 호실적으로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에 셈씨NS라는 종목, 오늘 신규주였죠. 반도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요즘 핫하게 올라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가가 좀 낮게 시작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신규주는 따상 간다고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실 겁니다. 얘는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쭉 올라와서 상한가까지 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센트럴바이오는 전일 급락을 했죠. 그냥 보합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동시호가에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쵸. 제가 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시간으로 10% 올라왔는데 그거를 갖다가 다시 올려서 상한가까지 만들었던 종목들입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요. 일단 시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0.36% 살짝 빠졌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움직임이 지금 이렇게 수렴형 차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렴형 차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처음에 진폭이 나오다가 점점점 그 진폭이 줄어들어서 수렴이 된다고 그래서 수렴형 차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차트는 요 끝에 가면 이제 방향이 위든 아래든 확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데 지금 미국장 분위기를 봤을 땐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움직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0.2% 상승을 하고 지금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0.34% 하방으로 떨어져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뭐 나쁘지는 않지만 뭐 크게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나는 손해를 보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지금 코스피가 최상단에 있어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코스피 우량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최상단이고요. 코스닥도 지금 낮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최상단에 있습니다.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나 지금 마이너스 계좌를 갖고 있는 분들은 시장이 빠지면 크게 빠질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5월 21일 갭상승 예상 종목부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러셀 인디F 움직임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종목, 이 중에서 인버스 빼면 7종목이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장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예요. 자, 내일 상하 시간으로 올릴 만한 종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셀이나 인디에프나 요 코데지 컴바인의 신호는 같은 이슈인데 그거를 좀 설명해 드리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셀. 자, 러셀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러셀. 자, 러셀은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죠. 그쵸? 러셀은 반도체 관련한 종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시간으로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전일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죠.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를 갖다가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 키파운드리 SK하이닉스를 고객사로 지금 갖고 있는 러셀이 지금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슈를 보면 오늘은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그쵸? 살짝 올랐다가 빠졌는데 어제의 움직임, 이 움직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올라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움직임이 나올 정도까지는 아니고 얘는 그냥 여기에 있는 매수세가 지금 시간으로 올린 거다. 그럼 그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지만 지금 문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지금 방문 중이잖아요. 그쵸? 예, 미국을 방문 중인데, 자, 지금 실제적으로 한국과 미국과 지금 한국에서는 반도체를 줄 것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거 같아요. 그쵸? 반도체를 주고 미국 쪽에서는 백신을 줄 것 같죠?
그죠? 서로 교환을, 서로 윈윈 전략으로 해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뭐 반도체 공장 지어주고, 그 다음에 백신 받아오고, 이렇게 돼서 둘이 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끝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북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북한 문제 같은 경우는 나온다고 그러면은 미국 쪽부터 좀 잘 해달라, 뭐 그 얘기뿐이 할 게 없어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진행을 하는데 방해 말라.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죠. 북한이 우리 단독적으로 하는 거는 거의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서로 짬짬이 이렇게 잘 지내는 관계를 갖다가 요구하고 오지 않을까. 그게 기본적인 거고요. 뭐 기본적으로 협력은 기본적으로 하겠죠. 어쨌든 요것 때문에 내일 금요일이랑 그 다음에 월요일까지 이슈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반도체 테마 그 다음에 백신 테마는 쭉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인디에프. 자, 인디에프가 장중에 거래가 없었어요. 그쵸? 별로 거래가 없었는데 얘가 갑자기 올라왔어요. 그래서 인디에프가 왜 올라왔을까 딱 봤더니, 야, 이거 인디에프가 지금 시간으로 상한가에서 쭉 움직임 나오다가 상한가 풀려서 지금 5%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거 뭐라고요? 거래가 없는 종목이 상한가에서 갑자기 시작을 해서 왜 버티다가 무너졌다. 이거는 조막손이라고 얘기를 했죠. 조막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조막손인데 이번에는 조금 이슈가 잘 맞아요. 일단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거, 이것도 지금 이슈가 먹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DMZ 포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DMZ 포럼이 오늘인가 내일서부터 아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DMZ에서 공연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포럼 같은 것도 열리고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DMZ 관련한 종목, 그러니까 개성공단 관련 종목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대북주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 있죠. 네, 대북주라고 얘기를 했던 인디에프 같은 종목이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디에프는 처음에 상한가로 시작을 했어요. 그쵸? 1570원 상한가로 시작을 하다가 점진적으로 밀린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올라오니까, 인디에프가 올라오니까 바로 뭐가 따라왔겠어요? 인디에프가 다른 코데지 컴바인. 자, 코데지 컴바인, 나도 대북주인데. 얘는 상한가까지는 못 갔거든요. 근데 나도 대북주인데, 나도 개성공단 관련주였는데, 그래가지고 코데지 컴바인이 올라온 건데, 코데지 컴바인은 동시호가에도 약간 움직임이 나왔고 지금 3.37% 움직임 나왔습니다. 내일 인디에프가 이슈가 먹힌다고 그러면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후장에는 무너질 거다. 항상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코데지 컴바인 말씀드렸고, 신원, 얘도 대북 관련한 종목이죠. 그죠? 얘도 대북 관련한 종목이고, 신원도 개성공단 관련한 종목입니다. 지금 3.2% 상승을 했고, 얘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튄 종목이죠. 1900원까지 튀었다가 지금 종가에 2010원에 마무리가 됐어요. 뉴스 같은 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추를 해보면 조막손이 인디에프로 올렸는데 그걸 보고 코데지 컴바인 신원이 같이 따라온 거고, 거기에 이슈를 붙이자 그러면 대북 관련한 이슈다, 뭐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현제약은 어저께 움직임이 되게 좋았던 종목이죠. 지금 29%까지 올라갔다가 빠진 종목이고, 오늘도 지금 움직임이 활발했던 종목인데 시간으로 3.7% 올랐습니다. 근데 이현제약에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지금요. 예,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충주공장의 대규모 투자 기대감 때문에 mRNA, 그 다음에 AAV 치료제 기술 이전 가능성 때문에 부각이 된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현제약도 mRNA 관련한 종목이죠. 그죠? mRNA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오는데 지금 이 정도 차트를 만들고 안 빠졌다. 이거 내일 분명히 갑니다. 내일 가는 종목이에요. 물론 뭐 오후장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무조건 튀는 종목입니다. 단타 치실 분들은 아침에 동시호가에 한 3% 정도, 한 2에서 3% 사이에 매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손절 잡고 보시기 바랍니다. INC.
자, INC는 통신 반도체 뭐 설계 개발하는 업체인데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얘도 혹시 얘는 아니네요. 얘도 혹시나 보통 우리가 조막선이라고 얘기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조막선 거래량 없는 거를 시간으로 상한가를 만들어서 그 다음날 갭으로 띄워가지고 조금 더 올렸다가 쭉 빼는 이러한 조막선들은 동시에 두 종목 못해요.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두 종목 안 하고 보통 한 종목만 한다. 그것만 아시면 되는데 INC 같은 경우는 글쎄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뉴스도 없고요. 지금 5월 17일 날 나온 뉴스가 단데 INC가 IoT, PLC 통신을 통신 본격화 상용화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 칩인가 봐요. 근데 요거 관련해서는 모르겠어요. 5월 17일 날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얘도 시가 동시호가에 조금 올랐고 거래량 엄청나게 적죠. 거래량이 지금 69만 주 뿐이 안 되는데 69만 주도 동시호가에 69만 주지 실제 얘 움직인 거 보면 거의 움직임 없네요. 얘가 지금 2만 주 뭐 하면 실제적으로 움직인 건 10만 주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NC는 동시호가에 올리려고 맘먹고 올린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C트론은 자, NC트론은 장중에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죠. 장중에 동시호가에 여러분들이 장중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수급 계속 들어오다가 고점에서 물량 털고 빠지는 아주 정직한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잠깐 단타를 쳤는데 얘도 3.32% 예, 상승을 해서 마감했는데 관리 종목이라는 것들은 당일에 살짝 움직일 때 단타 정도만 치시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거 종목 찍어드려야죠. 일단은, 러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러셀 봅니다. 왜?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러셀 보고요. 그 다음에 ENF, 얘 대장주죠. 그 다음에 이현제약, mRNA죠. 요 세 종목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글쎄요. 나머지는 인디F 가는 거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2021년 5월 20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 드릴게요.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는 지금 빠졌지만 샘시 NS라는 종목이 하나 신규주가 상한가 있고요. 지금 보면 둘, 넷, 여섯, 일곱, 8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8종목 중에서 4종목이 우선주죠. 그러니까 우선주 빼면은 하나 맞나요? 하나, 둘, 셋. 맞죠? 예, 우선주 빼면은 별로 그렇게 세게 움직인 거 없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요즘은 이래요. 우선주 빼면은 총 15% 이상 올라온 종목이 10종목도 안 되는 겁니다. 시장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겠죠? 이거는 시장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상한가 10대 개 이렇게 나오고, 지금 종목을 딱 이렇게 해보면 12종목 안에 20% 있는 것만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다.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장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샘시 NSC. 예, 샘시 NS. 자, 샘시 NS가 오늘 지금 바닥에서 올라와서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자, 오늘 신규주 매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신규주. 우리가 보통 이제 신규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제일 새롭게 상장하는 주식이죠. 그죠? 새롭게 상장하는 주식인데, 새롭게 이제 보통 우리가 공모가라는 게 있습니다. 공모가. 그죠? 공모가라는 게 있어요. 공모가가 최종 이제 공모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샘시NS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쭉 내려보면 나오죠. 자, 기업 개요하고 공모가. 코스닥 상장하는데 공모가가 얼마예요? 자, 공모가, 공모 예정 금액은 요렇게 되고, 공모가는 얼마다. 예. 이거 뉴스만 나오고 있네요. 오늘 신규 상장한 거. 자, 공모가가 얼마 나왔죠? 공모 공개됐다. 에이씨. 자, 공모가 6,500원.
자, 6,500원이 공모가예요. 여기에 보면 시초가는 공모가 6,500원 대비 조금 하락했다. 자, 공모가라는 게 6,500원의 공모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공모가가 지금 6,500원입니다. 6,500원이 공모가예요. 그러면 자, 6,500원이 공모가. 우리가 이제 저는 이거를 시초가라고 안 하고요. 시작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시작가가 6,500원이란 얘기고요. 6,500원에서 처음에 상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제 시초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시작가고요. 시작가, 즉 공모가예요. 공모가. 공모가인데 공모가에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위로는 200%, 밑으로는 90% 가격이 정해집니다. 이게 이제 시초가예요. 이게 이제 시초가. 이게 시초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장에서 시작이 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가격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6,500원이잖아요. 6,500원 곱하기 2. 그럼 13,000원. 그 다음에 6,500원 곱하기 0.9. 5,850원. 그러면 마이너스 하한가로 시작하면 5850. 그죠? 그 다음에 위에서 시작하면 13,000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30%예요. 그러면 여기서 30%면 자, 13,000원에 30%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13,000원. 13,000원에 곱하기 1.3은 16,900원. 그죠? 16,900원이고요. 만약에 이날 시초가 상한가를 갔는데 만약에 떨어져서 하한가를 갔다. 그럼 13,000원에서 13,000원 곱하기 0.97이죠. 0.7. 그러면 9,100원이 되는 거예요. 9,100원.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여기서도 이제 플러스 30% 플러스 마이너스 30%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장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은 16,900원이죠. 그죠? 16,900원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500원에서 곱하기 0.9 그 다음에 여기서 곱하기 0.7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최저가는 4,095원까지 빠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보통 우리가 이제 따상이라고 얘기하는 이 가격이 되면은요, 이 가격이 되면 여기서 안 풀려야 돼요. 풀리면 대체적으로 다 빠집니다. 그런데 보통 공모가 밑에서 시작하잖아요. 공모가 밑에서 시작하면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요런 거는 단타가 가능하지만 물론 손절도 작고 물론 100% 올라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떨어지는 경우 종목이 많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시초가가 얼마였냐? 그러면 시가가 얼마예요? 6,400원에 시작을 해서 밑으로 얼마까지 빠졌어요? 저가가 6,230원까지 장 시작해서 쭉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죠. 그래서 보통 공모가 시작가 밑에서 시작을 하면 이거는 단타 가능하다. 물론 손절 잡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주는 여러분들이 신규주 오늘 매매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변동폭이 엄청나요. 뭐 순식간에 5, 6% 떨어지는 것도 순식간에 5, 6% 막 그 다음에 쭉 뺐다가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신규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예, 저는 갈 줄 알았어요. 예, 저는 갈 줄 알았습니다. 수급을 보면 여기서 지금 겁나 장중에 뺐잖아요. 장중에 뺐다가 다시 올라올 때 이때 단타를 들어갔는데 지금 보면 고점 찍고 다시 뺐다가도 다시 마지막에 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물론 뭐 쬐끔 가지고 있어요. 쬐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뺀 거 보면 8,300원부터 7,600원까지 빼면 600원 정도면 거의 한 8, 9% 정도 뺀 거거든요. 뺐다가 다시 올리긴 했지만 이것도 흔드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신규주 매매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신규주가 계속 나올 거예요. 신규주 어떻게 움직이나 잘 지켜보고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대덕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도체 공장 연구소 방문해가지고 정덕균 석좌교수를 갖다가 만난다고 그래요. 근데 정덕균 석좌교수가 사회이사로 재직 중이라서 대덕이 상한가를 간 겁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왔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갭으로 떴다가 밑으로 쫙 뺐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왔죠. 미친 거예요. 이거 움직이는 거 진짜 여러분들이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근데 매매하는 분들은 짜증 엄청납니다. 그래서 손절 안 잡으면 이거 죽어요. 익절을 안 잡으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뺐다가 다시 올려서 상한가까지. 대덕이 지금 상한가를 가면서 윤석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상한가를 갔는데 얘를 갖다가 윤석열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그죠? 그죠? 정덕균 석좌교수 사회이사니까 뭐 되겠네요. 대덕. 그 다음에 대덕우. 대덕원우. 얘도 대덕원우. 그죠? 얘도 지금 상한가 같죠? 그죠? 상한가 같고 얘는 30분마다 거래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덕전자원우. 얘도 지금 상한가 같습니다. 장중에 움직인 거 보면 대덕전자도 올라올 것 같았는데 실제적으로 대덕전자는 안 움직였어요. 예. 대덕전자는 그러니까 안 움직인 건 아닌데 끝에 가서 밀렸죠. 14%까지 올랐다가 지금 그냥 쭉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얘네들이 막 움직임이 시작할 때는 같은 이슈로 해서 올라오는 것들은 체크를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후발주는 약해진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대동기업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종목이에요. 대동기업도 계속 수급이 들어오는데 엄청나게 물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고 대동기업 하면서 대동금속도 같이 움직임 나왔고 또 그 다음에 뭐였죠? 대동도 움직임 나왔고 또 대동기업 말고 또 뭐가 있었지? 예, 어쨌든 대동기어를 포함을 해가지고 대동금속 전부 다 움직임 나왔습니다. 얘가 올라온 거는 1분기 호실적 모멘텀을 갖다가 지속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글쎄요. 그거는 이제 실제 이슈라 여기 얘네들이 그냥 적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수급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센트럴바이오. 자, 여러분들이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예,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하한가를 갔어요. 그죠? 하한가를 갔어요. 예, 하한가를 갔고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라? 희한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드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손해보지 마세요. 원금 지키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여기 지금 얘가, 시가가 2,320원이니까 대충 2,300원부터 시작해서 2,300원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혹시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2,300원이 있어요. 2,300원에 곱하기 하한가 가면 0.7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610원이에요. 그죠? 1,610원 맞죠? 예, 1,610원 하한가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곱하기 해가지고 1.3을 하잖아요. 그러면 2,093원, 2,090원. 지금 상한가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는지? 자,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목표가 본전이신 분들 있죠. 자, 목표가 본전이신 분들. 그죠? 나는 평생 주식의 목표는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는 이제 본전만 찾으면 더 이상 주식 안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그럼 얼마나 지금 까졌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한 40% 정도 까졌습니다. 원금 대비. 자, 원금 대비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40%가 까졌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여기서 플러스 40%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이 본전이 될 것 같죠? 그죠? 나 지금 마이너스 40%인데 마이너스 40%야. 근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40%, 한 40%만 벌면 본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계산을 해드릴게요. 자, 내가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1000만원으로 곱하기 0.6 하면 마이너스 40%. 지금 600만원이에요. 여기서 곱하기 1.4를 하면요. 840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1000만원을 가지고 600만원을 만들었는데 600만원에서 40%를 올려도 840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좀 심한 얘기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50%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음에 수익 날 거는 몇 %여야 돼요? 100%여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거를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을 잘 지켜라. 원금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손절도 잘해야 되고 익절 특히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50% 당했어. 그러면 100%가 나와야 돼요. 아마 80%가 나와야 될 겁니다. 수익률이 되려면 40% 되면 대충 80% 정도 보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1000만원에 곱하기 0.6 는 600 곱하기 1.8을 하면 1080원이니까 한 80%까지는 아니고 한 75%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금이 50%가 까지잖아요. 반토막이 나잖아요. 그러면 100% 수익이 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센트럴바이오도 뭐 이 정도면 내일도 더 갈 것 같은데 내일은 이제 요 근처 한 2,300원 근처에서 시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고 동일기업 자, 동일기업도 지금 반도체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 겁니다. 요것도 윤석열 관련한 테마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예, 윤석열 관련한 테마로 해가지고 올라온 거고 엄청나게 빨리 올라와 버렸습니다. 동일기업 상한가 같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리아 서키트 우선주. 자, 코리아 서키트 2. 자, 30분씩 거래되는 거죠? 30분씩 거래되는 거 아닌데? 이건 10분마다 거래되는 거나 보네요. 초저유동성인가 보네요. 그래서 10분마다 거래되는 건데, 뭐, 이거는 우리가 건드릴 만한 종목은 아니니까 빼고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이거 장중에 윤석열 관련한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장중에 여러분들에게 윤석열 관련한 테마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윤석열 관련한 테마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훅 떴다. 뉴스도 떴을 거예요. 이때 아마 뉴스 뜬 것 같은데, 10시 3분인가요? 특징주로 아마 뜬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예, 수급이 들어왔다가 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죠. 요즘은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 있잖아요. 중간중간 이렇게 빠지다가 바닥 짚고 올라오는 종목들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런 거 지금 제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조건식이나 뭐 이런 것들 잡아보려고. 근데 이런 거를 잡으려면 이 중간에 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특강 시간에 리딩클럽 회원님들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그런 거고요. 자, 웨이블랙. 자, 웨이블랙은 무선통신 사업을 하는 거고요. 4차 산업 뭐 핵심 부품, 이동통신 뭘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관리 종목이어가지고 저는 장중에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까지 올라왔는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많이 올라왔네요. 예, 많이 올라왔어요. 웨이블랙 같은 경우도 2021년에 지금 2,000원대였는데 7,000원까지. 괜찮네요. 관리 종목 치고 이 정도면 훌륭한 겁니다. 아시겠죠? SCD는 뉴스 나왔고요. SCD는 찌라시가 돌았죠. SCD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찌라시가 돌았고요. 찌라시 돌은 다음에 뉴스가 떴고요. 쿠팡에 냉매를 갖다가 직접 생산한다는 소식 때문에 얘가 올라온 거고, 뭐 상 갈 줄 알았는데 상은 못 가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빠지는 거 보면 신기해 죽겠어요. 이렇게 보통 수급 들어오고 빠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얘는 결국에는 빠져버리더라고요. 자, 쿠팡이 냉면을 직접 생산한다는 것 때문에 그 독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SCD가. 그 뉴스가 있으면서 지금 SCD가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스. 웹스도 장중에 윤석열 관련한 종목이라고 돌았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플라스틱이랑 다른 거를 갖다가 컴파운드 융합하는 데라고 하는데, 건축 내장재, 뭐 레저용, 고분자, 신소재 그걸 만드는 데인데, 웹스는 장중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뜨는 거, 그죠? 뜨는 거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장에는 진짜 죽어버리더라고요. 시간에는 1% 올라왔는데, 이것도 윤석열 테마라는 얘기가 있어요. 논 PVC 타일을 갖다가 개발 완료했다는 뉴스도 있고, 뭐 윤석열 테마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뭐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지금 움직임이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윤석열 관련한 테마는 이제 단발로 해서 끝난 거고요. 그죠? 방문한 거는 방문해서 끝난 것 같고, 여기서 지금 본다 그러면은 동일기한은 원체 세게 올라왔으니까 얘는 한 번 더 갈 것 같고요. 그죠? 요거 가면, 동일기한 가면 대덕전자도 움직임 나올 것 같은데, 요거랑 요거 두 개는 대덕까지만 보시고요. 그죠? 대덕이랑 동일기한 보고, 아까 바이오로 디바이스도 네, 요것도 그냥 방문한 거니까 좀 빼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뭐 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대동기업 호실적도 그냥 이슈 나온 걸로 끝난 것 같고, 일단은 요 두 종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2021년 5월 21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렸고요. 5월 20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 드렸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